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또 연력학체 2법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체 2법칙 아주 중요합니다. 연력학체 1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연력학체 2법칙이란 건 뭐냐 하면은 한쪽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쪽으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가만히 놔둬도, 그런데 그 반대 방향으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돼.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지 반대 현상이 나더라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항상 평등을 주장하죠. 평등. 어떻게 이제 선생님과 학생하고 있으면 평등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학생 쪽으로, 학생의 방향으로 지식 전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식 전달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행동의 변화를 시키는 거, 이게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불량 학생들일수록 자기를 왜 귀찮게 해? 가지고 자기가 선생님을, 불량 학생일수록 선생님을 교육시키려고 들어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그건 연력학체 2법칙에 위배되는 놈이야. 자, 여기 선생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연력학체 2법칙은 우리 자연현상에는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 반대인 다른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더라. 에너지가 투입돼야 된다 하더라. 이런 걸 지금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따라오세요. 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100% 일로 전환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로 100%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100%가 되는데 그 반대 방향은 100%가 안 된다 이거야. 자, 학습 목표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연력학체 1법칙을 배웠고요. 이제 연력학체 2법칙, 열기관의 효율을 이 단원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 2에서 다시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다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자동으로 이동을 하지만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그 다음에 자연 현상은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자, 로또 복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당첨자를 찍는데, 자, 일주일 동안에 그 복권을 850만 장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은 1등이 당첨될 확률은 850만 분의 1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850만 분의 1, 굉장히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확률이 당첨이 안 될 확률은 얼마인가 보세요. 자, 분모는 850만 그대로 있는데 분자는 850만에서 1을 뺀 거예요. 1등이 당첨이 안 될 확률. 그래서 어디가 더 확률이 높냐? 1등이 당첨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면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력학체 2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어제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서 복권을 샀다는 둥, 어제 돼지 꿈을 꾸어서 샀다는 둥, 어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꿈속에 내가 청와대를 방문했더니 대통령한테 칭찬을 들었다는 둥, 이런 꿈을 가지고 복권을 삽니다. 하지만 확률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사면 몰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사면은 그 의미 부여한 것만큼 실망이 큽니다. 여러분들 절대 피 같은 돈 여기에다 투자하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 교과서 58쪽을 펴시면요, 가역 현상과 비가역 현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처음 듣는 말이죠. 역방향으로 오를 가능하다 이거예요. 역방향으로 가능한 현상, 가역 현상이에요, 줄여서.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현상. 자, 한쪽으로 상태가 변했다가 다른 쪽으로 되돌아오는 거, 이걸 가역 현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진공 중에서 운동하는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자인데, 다시 그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걸 가역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비가역 현상이란 가역 현상이 아닐 B자야. 아닌 거. 자,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며 그 반대 방향으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현상, 이걸 비가역 현상이라고 해요. 자, 이제 흩어진 연기는 저절로 다시 모이지 않아요. 담배 핀 사람들 보면, 자, 담배가 입으로부터 나갔죠. 그게 공기 중에 골고루 확산돼서 퍼져나가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한 곳으로 뭉쳐가지고 입속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다시 뭉치는 경우는 절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으로는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걸 비가역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해보기가 있는데, 그림 가는 외부와 단열되어 있는 밀폐된 상자 안에 진자가 진동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림 나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이 진자가 정지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59쪽을 펴세요. 해보기가 있습니다. 자, 가는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멈춰 있는가? 정지한 상태네요. 자, 이랬을 때 외부와 단열되어 있는 밀폐된 상자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외부와 단열되어 있다. 열의 출입이 없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또 뭘까? 밀폐된 상자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물질이 주고받지 않는 거죠.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단열되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죠. 열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밀폐되어 있다는 것은 입자들 간의 이동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상자가 외부와 에너지나 입자를 교환하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어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밀폐되어 있다, 단열되어 있다, 이런 뜻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에서 진자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 그러면은 가에서 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에서는 왔다 갔다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진자가. 그 에너지 어디로 갔을까요? 에너지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진자가 멈추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공기 분자와 충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진자의 운동 에너지가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변했어요. 이렇게 증가한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공기 분자의 무질서한 운동에 의해서 분자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질서하다, 무질서하다. 무질서의 반대는 질서죠. 질서 있는 규칙적인 상태에서 무질서한 불규칙한 상태로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집에다가 놔두면, 혼자 놔두면, 엄마 아빠가 간섭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 무질서도가 증가해요. 아주 무질서한 방향으로 사람이 게을러지고 잠을 자고 해야 될 일도 조금 있다 하지 뭐 이렇게 미루게 되고 무질서하고 나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우주의 원리예요. 우주의 섭리예요. 자, 그래서 진자가 멈추는 과정에서도 무질서한 공기 분자들의 무질서한 운동이 증가됐어요. 자, 그러면 확인 6번을 보겠습니다. 확인 6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가역 현상의 예를 두 가지 이상 들어보자 그랬어요. 아까 모닥불을 피웠을 때에 연기가 확산되는 현상 말을 했고, 공기 중에서 진동하던 진자가 멈추는 현상 말했고, 두 가지 됐네요 벌써.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해볼까? 여러분들 잉크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펜글씨를 많이 써서 잉크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 엎질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책이고 노트고 다 잉크가 적셔가지고 베려버리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잉크 한 방울을 컵 속에 있는 물컵에다가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 골고루 퍼져요. 자, 자동으로 비가역 현상이에요. 자동으로 골고루 퍼지는데, 그게 시간이 아무리 오랫동안 놔둬도 골고루 퍼졌던 잉크가 한 방울로 다시 만들어지느냐? 물속에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 거, 이것을 우리가 비가역 현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닥불에서 피어나는 연기 확산, 또 진동하던 진자가 멈추는 현상, 이런 것이 비가역 현상입니다. 이제 금방 선생님이 설명했던 잉크방울의 확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력학제 2법칙이란 게 뭐냐, 도대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어떤 방향으로는 일어나는데 다른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우리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어느새 선생님도 여러분들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인 학창 시절에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50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우리가 노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쪽으로는 가요. 세포도 마찬가지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동으로 젊어지느냐? 거꾸로 절대 안 일어나요. 자,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시간은 한쪽 방향이에요. 한쪽 방향. 계속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거꾸로 되돌리는 시간은 없다 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작가, 영화를 쓰는 시나리오 작가가 1980년 후반에, 90년도 초반에, 1990년도 초반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3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야,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기계를 상상을 한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가. 그래가지고 그걸 타임머신이라고 그래서 타임머신. 시간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대로 거꾸로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장치, 기계를 타임머신이라고 이름을 자기가 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화화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역사적인 사실 있잖아요. 그 시점으로 가서 그 지금 우리가 배웠던 역사책에 지금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을 때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이제 드라마 형식으로 한 편 한 편 만들어서 미국에서 미드라고 그러더만 미국 드라마를 미드라고 그러대. 하여튼 그 미드가 굉장히 판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 또 영화도 나오고 그랬어요. 타임머신. 그리고 만화책도 많이 나오고요.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만들었겠죠. 그게 이제 불통이 어디로 튀었을까요? 학생들이 물리선생님한테 타임머신 있다니까요.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엄마 아빠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자, 타임머신 여러분들 생각에 가능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연력학제 2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연력학제 2법칙에 위배되는 현상은 자연현상에서 아직까지 발견된 적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한번 흘러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시간을 천천히 흘러가게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 시계가 천천히 흘러가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 단원에서 상대성 이론에서 나옵니다. 자, 그 상대성 이론은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거죠. 그 다음에 1915년에 발표하고, 그래서 10년 사이에 상대성 이론 2개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연된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지연된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아주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타임머신이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 시나리오 작가들은 국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돌리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역사를 막 이렇게 바꿔보는 만약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 당시 암살을 안 당했다면 뭐 이렇게 이제 그 시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개해 나가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지금하고 다르죠, 완전히 세상이. 예를 들면은 전두환이가 그때 월남전에 참전했거든요.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공격을 받고 헬리콥터가 추락하는데 둘이 부둥켜갖고 뛰어내렸는데 산 거예요. 두 친구가. 그래서 이제 살아남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그 시점에서 월남전에서 두 친구가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렇게 막 전개해 나가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연력학제 2법칙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지만 다른 쪽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에너지가 투입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의 이동도 한쪽 방향으로 일어나더라.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는 열이 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두 물체가 고온하고 저온하고 접촉시켜 놓으면은 열 평형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은
고온이 뭐 100도짜리고 저온이 20도짜리야. 두 개를 100도짜리 물하고 물 한 컵하고 뭐 20도짜리 물 한 컵하고 섞었어. 그랬더니 물이 60도가 됐어. 두 컵을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넣었더니 그 60도가 돼서 온도가 더 이상 변함이 없어. 그걸 열 평형 상태라고 해. 시간이 흐르면 온도가 같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60도의 물이 자동으로 양쪽으로 컵을 두 개를 딱 나눠놨더니 한쪽은 100도씨가 되고 한쪽은 20도씨가 되고 이렇게 바꿔지느냐, 반대 방향으로. 안 된다 이거야.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더라.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는 이동하지 않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연력학제 2법칙은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거 한쪽에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연력학제 2법칙의 표현이에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지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구나.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구나. 자, 그 다음 입자들의 확산을 보겠습니다. 입자들의 확산.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60쪽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60쪽을 펴세요. 자, 여기에 지금 뚫린 것처럼 보이지만 다 칸막이로 막아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공부시키려고 한쪽을 지금 투명 유리처럼 이렇게 해서 보이게 해놨어요. 자, 한쪽은 기체 분자 4개가 있다고 가정해요. A, B, C, D. 근데 오른쪽에 그 칸막이가 있고 그 칸막이 오른쪽은 빈 통인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체 분자가 없다는 것은 뭐죠? 진공이에요. 진공 상태. 자, 그래서 이제 한쪽은 진공 상태고 한쪽은 기체 분자 4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칸막이를 치워보자 이게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밀폐된 상자의 칸막이를 열면은 입자들이 진공 상태인 곳으로 다 이동할까? 아니야. 이쪽 저쪽에 골고루 확산될 것이야. 그래서 진공 상태인 곳으로 확산해 가지만 전체가 다 그쪽으로 이동해 가진 않아요. 부피가 같은 공간에 같은 수의 입자가 분포하는 상태가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경우의 수, 60쪽 맨 아래쪽에 보면 경우의 수가 나와 있네요. 자, 칸막이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2분의 n개씩, 2분의 4, 뭐야? 2개씩.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있도록 자연현상이 진행된다. 이게 자연이 평등하다는 거야, 자연이. 자, 그래서 경우 수, A, B, C, D가 한쪽에 뭉쳐있는 경우 한 가지. 왼쪽에 뭉쳐있는 경우, 맨 아래쪽 봐봐. 오른쪽에 A, B, C, D가 진공인데 딱 다 가 있어. 그리고 왼쪽이 진공이 되는 거. 이거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는 공기 분자가 3개, 또 그 진공 상태에 있던 곳에 공기 분자가 1개만 가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 4가지 경우가 있겠죠. A만 있는 경우, B만 있는 경우, C만 있는 경우, D만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2개씩 공기 분자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요? 6가지가 있겠네요. 6가지. 다시 그 두 번째 칸처럼 오른쪽에 3개의 분자가 있고 왼쪽에 1개의 분자가 있는 상태. 얼마일까요? 4가지. 자, 한쪽에 진공 상태로 다가고 원래 진공이 아니었던 곳에 진공이 되어버린 경우 1가지.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6가지가 있고 그러면은 총 몇 가지냐 하면은 16가지 중에 확률이 이제 나와 있어요. 경우의 수는 왼쪽에 나와 있고 확률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6가지가 가장 많죠. 확률도 8분의 3. 그게 가장 높죠.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양쪽이 골고루. 그래서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연기가 퍼져나가지? 담배 연기가 그대로 내 입속에 있어 버리면은 선생님한테 냄새가 안 들켜서 담배피도 모를 텐데, 엄마도 모를 텐데. 자,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걸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상태의 확률을 보겠습니다.
자, 확률을 이용한 연력학제 2법칙의 표현.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고립계라고 하는 게 뭐냐? 기체나 고체와 같이 일정한 개수의 입자들의 모임을 계라고 한다. 시스템. 계. 계라고 하면 외부와 열적, 단열, 그 다음에 역학적 상호작용, 밀폐. 그러니까 열적, 역학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계를 고립계라고 부른다. 고립계. 고립되어 있는 계.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 집에 지금 고립되어 있어요. 외부와 상호작용도 하지 못하고 밀폐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열적, 역학적 상호작용, 열적 상호작용은 단열이야. 외부의 열 전달 방법이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주고받지 않는다 이게 단열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역학적 상호작용이란 외부에 일을 하거나 일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게. 자, 이런 계를 고립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밀폐된 상자 안에 아까 여러분들 사진하고는 좀 틀리게 이제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칸막이를 이렇게 치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로 빈 공간에 퍼져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칸막이를 제거했을 때 기체 분자 하나가 칸막이 왼쪽과 오른쪽 쪽 어느 한쪽에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야. 자, 그래서 칸막이를 제거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어느 순간 칸막이의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에 따른 경우의 수와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네 가지, 여섯 가지, 네 가지, 한 가지 이걸 다 더하면 몇 가지예요? 몇 가지? 16가지가 되죠. 8이시면 16가지. 자, 그러면은 왼쪽에만 뭉쳐있는 경우 확률 16분의 1. 자, 한쪽에는 분자가 3개가 있는 거, 진공 상태인 곳에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 그리고 왼쪽에는 3개만 들어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니까 16분의 4, 그래서 확률은 4분의 1. 자, 그 다음에 2개씩 들어있는 경우의 수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6분의 6 하니까 8분의 3이 되겠어요. 확률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체 분자가 3개, 왼쪽 칸에 1개만 있을 확률. 경우의 수 4가지가 있어요. 위에 두 번째하고 똑같죠. 4가지니까 얼마? 4분의 1. 자, 오른쪽에 다 뭉쳐 있을 경우 1가지. 16분의 1. 그래서 여기서 확률이 가장 높은 상태가 8분의 3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 확률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향수의 확산. 그 향수가 굉장히 멀리 퍼져나가요. 물속에 떨어뜨린 잉크방울의 확산. 그러니까 확산은 경우의 수가 큰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확률이 큰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에 대한 거, 그러면은 확률이 낮은 쪽보다는 확률이 높은 쪽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1쪽으로 오면 물속에 떨어뜨린 잉크방울을 보세요. 그 잉크가 한 곳에 뭉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확산이 일어나서 골고루 퍼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물 분자와 잉크 입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자연 현상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일어난다. 즉 로또 복권을 사면 확률이 높은 쪽이보다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더 커요.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더 커요. 큰 정도가 말도 못하게 커요. 850만 분의 850만 마이너스 1. 분자가 850만 마이너스 1. 엄청나게 커요. 1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또 복권 사지 않도록 합니다. 그냥 좋은 꿈 꿨으면 기분 좋다고 그날 하루 그냥 즐기세요. 왜 돈을 갖다가 소비합니까? 안타깝네요. 자, 그래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연력학제 2법칙을 배우고 있어요. 그럼 아까 열은 어떻게 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인력학제 2법칙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방 배운 거 뭐냐?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자, 우리 고립계라고 하는 것은요. 고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주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우주 전체. 이 우주 전체가 고립계예요. 우리는 우주 안에 있잖아요. 우주 안에 뭐 은하도 있고 별도 있고 막 하는데요. 그것들이 우주 전체가 어떻게 되냐? 고립계예요. 그러면은 항상 어떻게 되죠?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확인 7번 밑에 보면은 엔트로피와 연력학제 2법칙 해가지고 과학 이야기 나와 있죠. 거기서 엔트로피란 말이 나와요. 엔트로피. 자, 확인 7번 다음에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답이 나오네. 확인 7번 한번 풀어봅시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섞었을 때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와 열평형을 이룬 상태를 확률 개념을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그래서 열평형 상태를 이룬 상태, 열평형을 이룬 상태가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더 크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시커멓게 써져 있네요. 섞었을 때 분자 운동이 느린 분자들과 빠른 분자들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보다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가 경우수가 더 크므로 확률이 더 높아요. 따라서 물 분자가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가 되도록 자연현상이 일어나며 이것이 미지근한 물의 상태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물체 운동이 그 뒤에 나와 있나 보다. 그렇구나. 자, 그럼 여기 조금 멈추고 61쪽의 맨 아래쪽에 과학 이야기 보겠습니다. 연력학제 2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한다.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란 거시적으로 같은 상태에 해당하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경우의 수와 관련된 물리량으로 경우의 수가 클수록 엔트로피가 크다. 아까 경우의 수가 골고루 있을 때가 경우의 수가 가장 컸었죠. 그 상태를 엔트로피가 크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도라고도 해요. 무질서도. 뭐라 그런다고? 무질서하다. 무질서한 정도. 이걸 줄여서 무질서도. 그래서 엔트로피를 해석할 때는 무질서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칸막이의 왼쪽과 오른쪽에 분자가 2대2로 들어있는 상태가 거시적으로는 같은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미시적 상태의 수는 6인데, 이게 1대3인 경우의 수는 4이다. 따라서 입자가 2대2로 들어있는 상태가 엔트로피가 더 크다, 이게. 방 한쪽 구석에 놓인 향수 분자는 시간이 지나면 방 전체에 골고루 퍼진다. 이것은 향수 분자가 한쪽에 모여 있는 상태보다 방 전체에 골고루 퍼진 상태일 때 경우의 수가 더 크므로 엔트로피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거기서부터 가장 중요하니까 밑줄 그으세요. 자연 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연력학 법칙을 엔트로피 개념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고립계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자연 현상은 항상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엔트로피, 경우의 수가 커지는 경우를 뭐라 그러냐? 무질서도라고 한다. 무질서도. 질서가 없는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로 점점 변한다. 이게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죠.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려요. 선생님보다. 물리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려서 아주 질서 있는 상태예요. 질서 있는 상태. 그런데 선생님은 오래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 무질서한 정도가 커져요. 할아버지들은 더 하시겠죠. 무질서도가 증가했어요. 자, 그 말은 노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노화. 세포가 무질서해. 원래의 규칙을 잘 따르지 않아. 그래서 암세포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엔트로피 법칙. 무질서한 방향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따가 학습지에서 다시 나오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62쪽에 가면 열기관과 열효율이 나와요. 열효율.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열효율 공식이 나왔었죠. E는 열기관의 열효율을 E라고 했으면
Q1분의 W 이렇게 써가지고 Q1분의 W라고 하는 것은 Q1-Q2 이렇게 썼을 거예요. Q1이 높은 온도,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해가지고 Q2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하는 거. 그만큼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엔진이. 열기관이 일을 하는 거고 분자는 그 다음에 흡수한 열 Q1 분모에 있어요. 자, 이제 그걸 공부를 합니다. 자,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물체 운동.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물체는 바닥이나 공기의 마찰로 인해서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이 모두 열로는 전환돼. 열. 그러니까 이 일은 열로 100% 전환이 가능하지만 열은 모두 일로 100% 전환될 수 없다라는 게 또 연력학적 2법칙이에요. 비가역적 변화예요. 비가역적. 그래서 이제 열은 모두 일로 전환될 수 없다. 그래서 학습지에서 다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연력학적 2법칙. 이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 즉, 이 말은 100%인 열 효율을 가진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연력학적 2법칙이에요. 100%의 열 효율을 가진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게 연력학적 2법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가솔린 기관 한번 봅시다. 가솔린 기관은 열 효율이 33%, 33% 정도 돼요. 30% 정도 돼요. 가솔린 엔진. 휘발유로 가는 거. 그런데 이제 경유로 가는 게 있어요. 경유로 가는 거 뭐라 그래요? 그것을 디젤 엔진이라고. 디젤 엔진. 디젤 엔진은 열 효율이 40%가 넘어요. 40%가 넘어요. 자, 그러니까 디젤 기관을 쓰는 게 맞죠. SUV 자동차가 다 디젤 기관이잖아요. 아닌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열 효율은 높은데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환경오염이.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힘은 써요. 또 힘도 써요. 그러니까 디젤 기관을 써야겠죠. 그래서 디젤 기관에서 매연을 없앤다 해가지고 클린 에너지다 막 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 클린 에너지니까 막 사 해가지고 SUV가 쌍용 자동차만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에서 막 SUV를 팔아먹네. 예. 돈을 엄청 벌었겠죠. 그 회사들은. 그런데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다닐 수 없을 만큼 환경이 오염돼 버렸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그 발전기 있죠. 발전기. 발전기로 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청소기 있죠. 모터로 가는 거, 모터. 전기 모터. 전기 모터. 이건 열 효율이 90%예요. 90%. 90%. 전기 모터는. 자, 그런데 처음에 여기 열 역학 들어오면서 처음에 스털링 엔진이라고 보여줬잖아요. 스털링 엔진. 이게 열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열 효율이 90, 5%, 98% 이렇게 높아요. 자, 그래서 이 열 효율을 가지고 따진다면 스털링 엔진을 더욱더 정교하게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한국전력에다가 전기를 팔아먹어요. 그러면 계량기가 여러분들 적산전력기라고 그러는데 할머니나 여러분들 아버지나 부모님들은 계량기라고 불러요. 거꾸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그 스털링 엔진을 파는 곳이 있어요. 경동 보일러인가 거기서 파는데요. 선생님이 그 스털링 엔진을 사서 우리 집에 가스를 연소해가지고 스털링 엔진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팔면은 돈을 벌 거 아닌가 해서 그 경동 보일러에서 그 스털링 엔진 보일러를 놓으려고 했어요. 방도 따뜻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욕물을 데우면 보일러가 슉 돌아가잖아요. 가스 보일러가. 그때도 이게 스털링 엔진이 돌아가요. 자, 그래서 그런 모든 폐열을 이용해서 스털링 엔진을 돌려서 팔아먹으려고 했더니 자그마치 그 보일러 가격이 1,600만 원이야. 2년 전에.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다가 설치 못했어요. 그냥 보일러는 60만 원인데 스털링 엔진, 선생님이 물리선생님이니까 그런 걸 아니까. 그래서 전기를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너무 가격이 비싸구나.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걸 집집마다 많이 사용하고 있대요. 그건 뭐냐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그래서 태양열, 그 태양광으로 만든 태양전지판 이렇게 막 널려 있죠. 산에, 들판에. 이런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얻는 에너지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스털링 엔진은 그보다 좀 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영국은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그걸 보일러를 달고 있는데 그래도 비싸요. 한 400만 원 정도 하니까. 자, 연력각 제2법칙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열로 하면은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두 번째, 확률로 보면은 확률은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으로 일어난다. 높은 곳에서 일어난다. 세 번째는 일과 열의 관계. 일은 열로 모두 바꿀 수 있지만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다음 보기 중 연력각 제2법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문제를 다 가르쳐 주네. 자, 그러면 이제 열 효율.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했죠. 열 기관에 공급되는 에너지에 대하여 열 기관이 하는 일의 비율을 열 효율이라고 한다. 열 효율. 효율이 높은 게 좋은 엔진이에요. 자, 열 효율을 E라고 하면 efficient의 약자 E예요. E. E는 Q1분의 W인데 Q1이 뭐냐면은 고열원이에요. 여기 높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 요게 고열원. 자, W는 뭐냐면은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빼준 거. W는 Q1-Q2가 돼요. 이걸 온도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온도가 T라고 그랬죠. 고열원이니까 열을 칼로리거든요. 단위를. 근데 온도는 켈빈이잖아요. T1 여기를 T2 이렇게 바꿉시다. 그러면은 열 효율은 똑같아요. E는 equal T1분의 W 이렇게 쓰겠죠. 자, 이것은 T1분의 T1 마이너스 T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은 1 마이너스 T1분의 T2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 공식도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이 열 효율이라고 해요. 자,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온도 차이가 나면 항상 열의 일부가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열 기관에 공급된 열은 모두 1로 바꿀 수 없다. 왜?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돼. 자,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열 효율과 관계된 거 100%인 열 기관은 만들 수 없다.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이 지금 네 번째 나오는 네 번째. 다 알 수 있겠나? 자, 그러면 다시 열 효율 구하는 걸로 봅시다. 자, 열 기관과 열 효율 다시. 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를 해요. 열을 흡수한 다음에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은 엔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 대해서. 자, 그래서 고온의 열원에서 열기관이 공급되는 열을 Q1이라고 하고, 자, 저열원으로 온도가 낮은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Q2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열기관이 하는 일이란 Q1에서 Q2를 빼준 값이다. 이라는 거예요. 자,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에너지는 Q1-Q2가 W야. 또는 Q2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Q2가 되겠죠. Q1은 W, 2 플러스 Q2가 되겠죠. 그래서 열 효율 E는 열기관에 공급되는 에너지 Q1에 대하여 열기관이 하는 일, W의 비율이 열 효율이야. 그래서 Q1분의 W는 Q1분의 Q1-Q2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 기관은 온도 차이가 나는 고온부와 저온부가 있어야 작동해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나면 반드시 열의 일부가 저온부로 빠져나가요. 열은 모두 1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즉, 열 효율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오면서 선생님이 여기는 기계공학과 갈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엔진을 개발해야 된다 하면서
자,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가솔린 엔진,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는 가솔린 엔진의 열 효율이 너무 낮아요. 자, 이것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연구하는 분야가 뭐냐면 이것의 열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디젤 기관만큼. 약 한 10%만 올려주면 돈방석이 안 돼요. 지금 뭐 세계 제1의 부자 빌 게이츠, 또 뭐 누구야, 뭐 아이폰 만든 사람 스티브 잡스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열 효율을 10%만 더 높이면 가솔린 엔진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가 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 63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확인 8번이 있습니다. 열기관 A와 열기관 B가 Q1, Q2가 주어져 있네요. 열 효율을 각각 구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열기관의 효율 E는 Q1분의 W 그래가지고 150줄분의 150-120 해서 0.2가 나오고 B의 열 효율은 120분의 120-90 해서 0.25가 나옵니다. 그럼 열 효율이 0.25, B의 열 효율이 더 높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카르노 기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카르노 기관. 자, 자료실에 63쪽에 열 기관의 최대 열 효율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최고의 엔진 열 효율, 아까 뭐 100%짜리는 못 만드는데 그렇더라도 엔진을 만들면 이론적으로 얼마까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상한치. 자, 19세기 초 프랑스의 과학자 카르노는 고온부의 온도가 TH이고 저온부의 온도가 TL, 로우고 하이의 약자겠네요. 이런 조건에서 작동하는 열기관의 최대 열 효율이 다음과 같은 걸 증명하였다. 선생님 아까 써줬죠. 자, 카르노 기관은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으로만 이루어진 이상적인 열기관으로, 이상적인 열기관, 아이디얼, 이상적인 것,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 이런 뜻이에요. 이상적인 열기관을 카르노의 이름을 따서 카르노 기관이라고 해요. 같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실제 열기관은 카르노 기관보다 열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카르노 기관에서 열 효율이 100%가 되려면 TH가 무한대가 되거나 TL이 0켈빈, 0켈빈이면 영하 마이너스 273도씨를 뜻하죠. 가 되어야 하므로 열 효율은 100%인 기관을 만들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면적이 가솔린이 얼마더라? 30%, 33%. 그 다음에 디젤은 얼마더라? 42%. 이 정도 높아요. 그래서 이 면적을 넓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63쪽 창의융합 활동에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방안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개념 정리.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진공 중에서 진자와 같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현상을 가역 현상.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며 그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 비가역 현상. 가역 현상의 반대. 자, 그 다음에 자발적인 현상의 방향성에 대한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어요. 연력학 제2법칙. 그 다음에 열기관에 공급되는 에너지에 대하여 열기관이 하는 일의 비율을 열효율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로 갈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 앞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빈 칸만 노트 정리하면서 복습합니다. 가역, 비가역, 비가역의 예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풍화작용까지도 비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무질서도, 무질서 증가. 자, 열은 스스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지만 반대로는 저절로 이동하지 않는다. 열 또는 에너지 이동에 방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건 우주 전체에 모두 통하는 법칙이에요. 운동장 보존 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프리딕션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연력학 제2법칙은. 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자연현상은 대부분 비가역적이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역학적 일은 전부 열로 바꿀 수 있으나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가 없다.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결코 만들 수 없다. 열기관의 효율 2는 항상 1보다 작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의 다른 표현이 있는데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의 표현은 우주의 총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으며 외부와 단절된 고립계에서 일어나는 연력학적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볼츠만은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분자들이 무질서한 배열들의 경우의 수 아까 따져봤죠. 그것을 엔트로피라고 S라고 쓰고요. S는 K, LN이 뭐냐면 자연 로그예요. 자연 로그. 여러분들 LOG 썼었죠. 로그. 그것은 무슨 로그예요? 상용 로그라고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를 LOG로 썼어요. 그러면은 LN은 뭐냐면은 미치 2 자연상수 2 있죠. 미치 2.714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무한소수죠. 미치 2인 로그 이걸 자연 로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볼츠만 상수라고는 1.38 곱하기 10의 7승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요. 자연 로그 W는 뭐냐? 경우의 수예요. 하여튼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지난번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들까지는 이 공식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렵다 그래서 뺐어요. 그냥 소개만 해놨어요. 자, 분자들이 섞여서 확률이 최대인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더 이상 확률이 최대가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다 낮은 쪽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분자들이 섞여서 확률이 최대인 상태가 되면 엔트로피, 무질서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감소 정도, 이용하지 않는 에너지의 증가 정도를 분모로 해가지고 나타내는 양, 연력학적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계를 함께 고려할 때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그래서 외부 작용이 없으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며 그 반대쪽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재 세계의 에너지는 총량에는 변함이 없지만 한 번 사용하면 쓸모없는 에너지가 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요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가 뭐 빛 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략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환되니까. 근데 왜 에너지를 전략해야 돼요? 쓸모 있는 에너지,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쓸모 있는 에너지가 무질서한 에너지, 쓸모 없는 에너지로 변한 거예요.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가 그쪽 방향으로 진행이 돼 버리니까 쓸모없는 에너지로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남아있는 규칙적인 에너지를 전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기관, 열을 Q로 쓰고 E를 W로 썼어요. 열을 1로 바꾸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부른다. 자, 공급한 에너지의 일부를 1로 전환하는 것을 열기관이라고 하고요.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일을 한 후 남은 열을 온도가 낮은 곳으로 방출한다. 열기관의 효율을 2라고 쓰는데 2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적죠. 자, 그래서 열기관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해가지고 2는 Q1분의 W 해가지고 쭉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그래프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거, 등온 팽창. 자, B에서 C로 가는 거, 단열 팽창. C에서 D로 가는 거, 등온 압축.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거, 단열 압축. 자, 자동차 엔진을 뜯어보면요.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들락날락 해요. 그러면서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다시 이제 끝까지 갔으면 다시 들어오겠죠. 피스톤이. 등원 압축, 단열 압축이에요. 그래서 팽창한 다음에 압축시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연료가 소모되는 거예요. 펑 하고 터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면 밀어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밖에다가 일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엔진이에요. 엔진. 그래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아까 공부했었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맨 밑에 줄 보면 열 효율은 가솔린 기관이 20에서 30%, 디젤 기관이 25에서 35%, 증기 기관은 20% 미만이에요. 굉장히 열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료 소모가 많은 거예요. 연료 소모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다 문제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진행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수능 문제랑 기출 문제, 예제 문제 다 풀어보세요.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대성 원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 바이바이.